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학교 교사들은 포함됐지만 학원 강사들은 빠졌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학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개인 과외 교습소는 빠졌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지난달. 확진자와 같은 학원을 다닌 학생은 물론 학원 강사들도 줄줄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문을 여는 학원과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또 특히 춘천에서 얼마 전에는 특히 더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학원과는 그야말로 초비상이었죠. 결국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학원을 연결고리로 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강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 3,060개, 50세 이하 강사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학원 강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단 학원가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접종 명단을 추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학원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 대상자가 돼서 좀 안심이 돼요. 네. 학교도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은 오는 19일부터 학교별로 화이자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은 28일 접종을 시작해 다음 달까지 2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요. 그 외 초, 중 교직원들은 8월 중순까지 예방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처럼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와 학원 모두 여름방학 때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거지에서 이뤄지는 개인과외 교습소 4,000곳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원도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 백신 물량이 7만 8천 명분으로 한정돼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우선 접종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월의 주천강이 최근 흙탕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계속해서 붉은 물이 흐르면서 내수면어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환경당국은 주천강을 특별 점검 대상에 올리고 오염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횡성과 영월을 관통해 흐르는 주천강. 맑아야 할 강물이 온통 붉게 변했습니다. 유속이 빠른 여울에는 흰색이 아닌 흑색의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비 온 지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맑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이 이처럼 붉은 흙탕물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짙은 흙탕물 탓에 물속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면서 여름철 다슬기 채취에 나서야 하는 내수면 어업인들은 아예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우익빛까지 안 나고 그냥 한 이틀이면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일주일째 그냥 아주 탁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런 오염수가 어디선가. 상류로 올라가도 흙탕물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소수력댐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어 흙탕물을 만들고 있지만 주천강의 심각성을 봤을 때 추가 오염원이 있을 것이란 게 영월군의 판단입니다. 영향이 있는 건 맞죠. 이걸 또 분명하게 좀 있으면은 흙탕물 같은 약간 이런 거니까. 현지 조사를 실시한 환경청은 고랭지박 같은 경작지역 확장으로 인한 토사 유출량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농경재 특히 밭에서 유출되는 흙탕물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흙탕물 중에도 입자가 굵은 것들은 바로 가라앉는데 작은 것들은 가라앉지 않으면서 하류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환경청은 침사지와 식생대 조성 등 비점 오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특별 점검 대상에 주천강을 포함시켜 공장과 축사 같은 다른 오염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 정상화를 약속한 춘천시의 말과는 달리 일부 농촌 마을의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수질에 대한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남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 일부 지역에서 사나흘째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다 농사일로 물 쓸 곳이 많은 농민들이 애를 태웁니다. 시골이니까 뭐 세탁 요새 일을 많이 하니까 옷이 많이 더럽잖아요. 뭐 하루 2번씩 세탁해야 되는데 세탁 문제 또 뭐 가축 물 문제 이런 거 있지. 또 다른 곳에서는 나오던 수돗물이 끊기거나 물 양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 지하수 안 하고 시수도로 바꾼 사람들은 고충이 많겠죠. 춘천시는 당초 13일 0시까지는 춘천 모든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산면과 서면은 금일 18시, 금일 6시입니다. 오후. 남면은 자정이면 정상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단수 이후 평소 수돗물 생산량보다 50%가량 더 많은 하루 13만 톤의 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닷새째 일부 농촌 지역은 여전히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수돗물 배수지보다 높은 곳에 있거나 배수지와 멀리 있는 마을은 춘천의 예측과 달리 수압이 충분치 못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보낸 수돗물 이용량이 급증을 해버렸어요. 급증하면서 남면으로 넘어가는 이 물량이 부족하는 바람에 수돗물 공급 정상화 예측도 실패하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학교 등 46곳에서 탁수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인 0.5 NTU를 넘기는 곳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도의 필터가 검게 변하면서 먹어도 되는 물인지 묻는 문의가 계속 이어지는 등 수돗물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로봇 공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로봇이 수술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영동 지방에도 처음으로 첨단 수술 로봇이 도입돼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수술실입니다. 의사가 로봇 원격 컨트롤러에 앉아 부지런히 손을 움직입니다. 의사의 명령에 따라 환부를 도려내는 건 수술 로봇의 역할. 기존의 개복술 대신에 환자의 몸에 작은 구멍을 내고 로봇팔 4개와 카메라를 이용해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 과정은 10배 이상 확대가 가능한 고해상도 3D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로봇 수술은 일반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기구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맞춰 영동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수술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수술 로봇 역시 의사의 손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원리인 만큼 숙련된 의사의 솜씨와 로봇의 정밀함이 맞아야 최상의 효과를 드러냅니다. 장점은 환자의 배를 다 가르지 않아도 수술이 가능해서 회복이 빠르다는 거지만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수술비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은 약 7조 원 규모. 아직은 해외 특정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국산 로봇도 임상을 마치고 수술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과 수술하는 분야의 전 분야에 아마 로봇이 적용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또 해외에는 한 7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지만 의료용 로봇은 최근 인공지능과도 접목하는 만큼 새로운 첨단 기술을 장착한 채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만든 배달앱 일단 시켜가 연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춘천과 홍천을 비롯한 9개 시장 군수들과 배달앱 일단 시켜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단식현은 지난 4월 강릉과 동해, 태백과 삼척에서 시작해 7월 20일부터는 원주와 횡성, 영월에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8월부터는 홍천과 평창, 양구, 인제에서 가맹점을 모집해 10월 중에 서비스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10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해 연말까지는 모든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춘천, 철원, 양구 지역에 180억 원 규모의 3개의 신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춘천시 신부급, 신동면, 남면 일대 경지정리구역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정비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인도교 설치, 그리고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역 소득 증대,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 5개 지구와 망상 2, 3지구의 투자 유치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를 일반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내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과 임대료 완화, 임대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망상 2, 3지구 사업은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 달 안에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의암호 선박 사고와 관련해 강원경찰청이 어제 춘천시 교통환경국 소속 공무원 등 4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춘천시 공무원 6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요구에 따라 8개월가량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 대행을 맡은 공무원과 당시 교육 중이었던 공무원 2명은 과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됐습니다. 당시 의암호 선박 사고로 공무원과 경찰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지속된 저온으로 벼 생육이 부진한 상황에서 장마와 잦은 강수로 인한 높은 습도로 벼 도열병과 잎진무늬 마름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벼 도열병은 잎, 이상목, 이삭 등의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잦은 강우나 높은 습도의 환경에서 질소질 비료나 가축 퇴비를 많이 뿌린 논에 주로 발생합니다. 벼 잎진무늬 마름병은 벼대 아래쪽 잎집에서 암회색 전무늬 증상이 발견되면 약재로 방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수욕장에 동해 망상 해수욕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이안류 정보가 제공되는 곳은 강릉 경포, 양양 낙산, 속초 해수욕장 등 전국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양조사원은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관심, 주의, 경계, 위험의 4단계로 분류해 실시간 파고 자료와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안류는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생활권 주요 교차로 41곳을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차량 통행 속도와 교통 안전성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개선 사업이 진행된 교차로의 차량 속도가 기존 평균 시속 21.5km에서 24.1km로 12.1% 빨라져 연간 264억 원의 차량 운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통안전성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교통안전성도 17.4%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39곳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16일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의 훈련에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8가지 유형에 대한 디도스 대응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